네, 4월 총선을 앞두고 마련한 코너입니다. 판 읽어주는 PD 8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남승현 기자고 송교 PD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구독자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오는 총선에서 범야권 200석 가능하냐인데 지난 2월 중순 조국 대표가 저희와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범야권 200석을 말씀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내심 그게 되겠냐라는 그런 좀 반응들이었어요.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으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확 오르기도 했고요. 이제 선거일을 19일 남겨둔 현재 시점에서 200석 가능한지 주요 지역구를 토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200석이 왜 중요하냐? 어떤 의미입니까? 야권에서 그러면 뭐 이제 개헌을 할 수 있고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이라 좀 그러겠죠. 헌법을 바꿀 수 있고 탄핵을 할 수 있는 네. 그 3분의 2가 이제 200석이다라는 의미가 범야권 200석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200석은 하는데 그럼 200석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냐? 단순한 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한번 같이 구독자분들도 보시면서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그러면은 야권 입장에서는 달성하기 쉬운 미션이냐 어려운 미션이냐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보면서 설명 들어보시죠. 먼저 그러니까 22대 이번에 국회의원은 총 300석이고 300석? 지역구가 254개 한 개가 늘어서 그다음 비례는 한 개 줄어서 46개. 이제 서울 수도권이 122개. 그다음에 이제 그 영남권 플러스 강원도가 73개. 잠시만요. 서울 수도권이라고 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을 인천. 묶어서 122석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영남이랑 강원이 73개. 예. 그다음에 호남 제주가 31개. 그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권이 27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구는. 이게 다 합해서 254석이 지역구 석이 되고요. 네. 비례가 46석.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별 의석 수를 일단 정리를 해 주셨고 이제 민주당 등 이제 범진보 야권의 200석 달성 여부가 가장 근접했던 게 21대 때였죠. 2020년도. 그렇죠. 이제 그 기준점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2020년을 일단 기준으로 한번 삼아봤어요. 네. 왜냐 그때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163개, 그 다음에 비례에서 17개를 해가지고 180석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 3석, 정의당 6석 해가지고 이른바 진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이 189석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11석만 더하면 200석이 되는 거겠죠. 국민의힘 당시에 이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 84개, 비례에서 19개.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을 이쪽으로 일단 포함시켰어요. 그때는 이제 중립지대에 있었지만 여기가 3석에서 103석이었고, 그다음에 무소속 지역구 의원이 별개로 이제 별도로 5개가 있는데 일단 심상정 의원이 있는 그 고향 지역은 정의당 6석에 앞서 이제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 4석 가운데 3석은 이제 확실한 그 미래통합당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인천에, 그다음에 이제 권성동 강릉, 그다음에 김태호 그 경남 산청 이쪽이고, 그다음에 이용호 의원이 사실 호남의 남인순 지역구 의원이시잖아요. 서울로 가셨지만 여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이 네 분이 어쨌든간에 지금 다 그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거기 4석을 더하면 107석 정도가 되겠네요. 여기가. 네. 윤상현, 권성동, 김태호, 이용호 의원 이분들은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들어가신 분들이고, 지금 들어가셨으니까요. 심상정 의원도 무소속으로 갔다가 정의당으로 들어가신 케이스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이 정말 압승을 한 선거였어요. 21대 선거를 보면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은 역대급 패배를 해서 이런 선거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의석수를 보면 범야 성향의 합은 189석. 보수가 121석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1석만 더 가져오면 200석이 맞춰집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은 2020년 지역구를 어쨌든 그대로 먼저 이제 유지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당시 서울에서 그 전체 49개 중에 41대 8 민주당이 41석. 서울 49석 중에 41석을 민주당이 차지를 한 거였어요. 엄청 많이 가져갔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51대 7. 네. 그러니까 민주가 51. 51.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7. 그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심상정. 그래서 심상정 의원을 진보 쪽에 포함하면 52대 7이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가 12개였는데 민주당이 11대 1로 이겼고 나머지 한석은 이제 그 아까 윤상현 국힘에 있는 그 윤을 이제 그 국민의힘에 포함하면 11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20년 기준으로 수도권에서는 민주가 104, 그다음에 그 당시 미래통합당 국힘이 17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야, 수도권에서 정말 참패했네요. 예, 이게 지금 봐도 역대급 대승인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민주 3, 국힘 4에서 3대 4. 여기다 근데 무소속 한석이 권성동 의원이 있어서 민주가 3, 국힘이 5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충청권은 이제 20대 8로 민주가 많이 이겼는데 이유가 충북이랑 충남은 5대 3, 6대 5로 좀 비슷한데 대전이 7대 0, 세종이 2대 0. 대전이 사실은 굉장히 컸어요. 7석을 전석을 가져온 거는 이때가 처음이거든요. 민주당 계열이. 그다음에 이제 TK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의 홍준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그 국힘 계열이 가져간 거고, PK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부산 3석, 울산 1석, 경남 3석 해가지고 총 7석을 가져갔어요. 그 무소속 그 대구 경북 한번 다시 보면 이게 그 대구 경북을 토탈하면 24석이 다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고요. 무소속은 이제 홍준표 이제 당시 후보가 나와서 된 건데 왜 무소속으로 나왔나요? 얘는? 그때 당시에 공천 갈등이 있었죠. 못 받았던 거예요. 못 받아서의 그 무소속으로 나갔고 대구로 나와서 당선이 되셔서 다시 입당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PK에서는 이제 민주당이 이때 7석을 가져가는데 사실 그 20대 2016년도에 비해서는 오히려 줄었죠. 부산에서 5석 가져가고 그랬는데 이때 약간 보수가 결집하고 약간 영남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이제 좀 국민의힘 좀 밀어주자는 바람이 막판에 있어서인지 이때는 오히려 민주당이 부진했어요. 어쨌든 근데 여기서 7석을 가져갔고 무소속 한석인 김태호 의원은 어쨌든 나중에 국민의힘으로 갔으니까 국민의힘이 여기서 32석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7대 32. 그다음에 호남 제주는 그 아까 이용호 의원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이제 31석 모두 민주당이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선거구 조정이 사실 조금 됐잖아요. 서울 한석 줄고 뭐 경기가 한석 늘고 뭐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약간 좀 지금은 스킵을 할게요. 그래서 어디서 빼고 어디서 이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봤는데 지금 근거로 사용한 게 뭐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흐름을 좀 보면서 여기서 어디서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추가를 하면 11석을 추가를 하면 200석이 될 건지 지금부터 볼 건데 우리가 근거로 본 건 여론M이라는 거예요. 여론M. 여론M이 뭡니까? MBC와 이제 서울대에서 같이 그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공표된 모든 여론조사들을 모아놔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평균을 내서 그 여론의 추세 그다음에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특정한 성향들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거 고려해서 그거를 이제 정확한 값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이걸 뭐 베이지안 상태 공간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아가서 그럼 민주당이 어디를 가져와야 되냐? 일단 서울부터 볼게요. 2020년에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이긴 지역이 보면은 아까 그 8개라고 했잖아요. 보면은 이제 강남 주로 다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가불병, 서초 가불, 그다음에 송파는 송파 가불, 플러스 용산에서 이제 8석을 이렇게 가져갔어요. 용산, 강남, 서초. 그러니까 강남 라인들이 거의 뭐 국민의힘 위주로 많이 유일하게 이제 여기서 좀 해볼만 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여기 이제 용산까지 해서. 근데 이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제 2024년 22대 기준으로 민주당이 다시 가져올 만한 곳이 어디가 있을까 봤더니 어디입니까? 먼저 일단 용산. 용산에 지금 강태웅 후보,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그 국민의힘 중진이죠. 권영세 후보랑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경쟁 구도인데
지금 여론조사 2개 정도가 나왔어요.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서 나온 3월 18일에서 19일 보면은 강태웅 41.2, 권영세 34.6. 오차범위 내이기지만 하지만 오차범위 거의 이제 끝에 걸쳐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와 리서치가 같은 날 조사한 건데 여기는 강태웅 42, 그다음에 권영세 38.1. 여기가 이 조사 결과가 약간 여기는 좀 보수가 좀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근데 오차범위 내이지만 강이 좀 앞서는 걸로 나와서 그 아까 여론엠 베이지안 모형에서는 그 여기 두 후보 지금 현재 기준 최신 이제 그 기준 예측치를 보면은 강태웅 40.4, 권영세 35.7로 강태웅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용산을 가져올 만하다는 게 되겠고요. 용산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일 텐데. 그렇죠. 지금은 권영세 후보도 굉장히 중심이잖아요. 그 대통령실도 있으니까 더 상징성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민주당이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강남을. 강남을은 굉장히 의외죠. 아까 그 강남 가불병을 다 가져갔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은 2016년도에 전현희 후보, 민주당 계열의 전현희 후보가 한번 가져온 역사는 있어요. 하지만 전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그 국힘 지지세가 강고한 곳이고 2020년도에는 부동산 이슈도 있어서 사실 국민의힘 후보들이 넉넉하게 이긴 곳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그때도 조금 이제 그 좀 다른 지역보다는 적었던 것 같긴 해요. 지지율 격차가.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그 민주당에서 강청희 그 후보라고 해서 전략 영입한 후보인데 의사 출신이시고 의협 부회장을 지내셨고 국민의힘은 박수민 후보인데 기재부 출신으로 경제부처에서 한 20여 년 있었고 뭐 유럽 그럼 정치 신인인가요? 그런 셈이네요. 그래서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도 했는데 여기도 이제 꽃 조사를 보니까 최근에 한 조사를 가장 최신 여론조사 보니까 강청희 32.8, 박수민 35.7 해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에요.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고무되는 결과일 수도 있죠. 여기가. 그래서 이 다른 곳은 아직 좀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와가지고 보긴 해야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어쨌든 간에 2020년에 국민의힘이 이긴 지역 8곳 중에 이 2곳을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이번에. 나머지 6곳은 사실 여기 2곳보다 조금 더 국힘 성향이 강해서 가져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한번 보긴 해야 되겠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나머지 지역들도? 나머지 지역은 좀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결과는 좀 봐야 될 것 같지만 이 2곳 정도. 2곳 정도가. 그래서 그 민주당이 어쨌든간에 20년 기준으로 모든 서울 지역구 그대로 가져오는 거 플러스 2석을 더 가져온다면은 이 2군데를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는 거고요. 21대 때 서울 49석 중에서 민주당이 41석이고 나머지 석들을 이제 한 석들이 중요한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미 많은 석을 확보했습니다만 지금 못 가져온 석들이 8석이나 됐고 이번 선거에서는 노원에서 이제 한 석을 줄여서 이제 선거구가 48개 석이 됐으니까 이제 아무튼 이제 강남벨트를 중심으로 한 이제 국민의힘 이 8석 중에 민주당이 좀 노려볼 만한 것은 용산 그리고 강남을 지역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쪽도 있었는데 경기 인천 이쪽 판세는 좀 어떻습니까? 먼저 인천부터 보면은 그때 11대 2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2군데 국민의힘이 가져갔던 2군데를 보면은 중구, 강화, 옹진, 그다음에 동, 미추, 올구, 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전통적으로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의힘 계열 후보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2군데를 다 가져올 수도 있다. 민주당에서 현재 그래요? 여론조사는. 일단 동 미추 올구를 보면은 여기 이제 남영희 후보가 뛰고 있고요.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이제 윤상현 의원인데 21대 때 0.15% 171표 차 전국 최소 격차예요. 되게 근소하네요. 다만 그 당시에 윤상현 의원이 여기 무소속으로 나오셨고 그때 국힘 후보는 이제 미래통합당 안상수 후보가 나와서 15.6%를 좀 가져갔다는 거를 감안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당선된 게 아니라 윤상현 무소속 이름으로 일단 당선이 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원래 이제 그 윤상현 후보 자체가 국힘 그렇죠. 찐박이고 하시니까. 그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걸 감안해야 돼요. 3자 구도였다는 거를. 보수가 2명이 나왔다. 근데 이제 꽃에서 지난해 9월에 남영희 윤상현 붙여 보니까 33.2 대 38.4. 여기도 이제 오차범위 내이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에 3월 19일 20일에
조사했는데 이때는 이제 후보 이름은 안 넣고 당 이름을 넣어서 경기도 판세, 네. 인천 판세를 조사했었는데 민주가 44%, 국민의힘이 42.3%, 1.7%라고 민주당이 근소하게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어쨌든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지금 높다. 네. 두 후보 이름 넣어서 이제 첫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강화 옹진 그 다음. 네. 여기는 전통적으로 어쨌든간에 그 인천 중구 쪽은 민주당이 강세지만 강화 옹진이 국힘이 굉장히 강세라 네. 주로 이제 국힘이 여기만큼은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21대 때도 2.64% 차. 되게 근소한데요? 굉장히 네. 접전이었죠. 그때 나왔던 후보가 이제 민주당에서 조택상, 국민의힘은 이제 배준영 후보인데 둘이 이번에도 리턴 매치를 합니다. 네. 근데 그 꽃에서 2월 중순에 19일, 20일, 2월 19일에서 20일 조사한 거 보니까 네. 당 이름을 넣어서 조사했는데 민주가 그때 43.89, 네. 국힘은 45.7. 여기도 범위. 지금 초박빙으로 나왔어요. 국힘이 조금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지만 네. 박빙이다 여기도. 그러니까 두 군데가 현재 박빙이라 민주당에서 어쨌든 끝까지 한번 열심히 해볼 만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되면 인천은 다 민주당이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니 이분들은 예. 이번에 선거에서도 엄청 근소한 차이로 누군가 한 명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네요. 그럴 수도 있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둘 다 지난 선거 때도 초접전이었고 네. 지금 여론조사 현재 시점에 나오는 것도 접전으로 나오니까 굉장한 라이벌 구도네요. 예, 이분들은. 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를 보죠. 네, 경기도에서 지난 선거에서 보니까 국민의힘이 진짜 적게 가져갔어요. 7곳. 어디냐면 분당갑, 네. 현재 안철수. 그다음에 평택을, 그다음에 용인갑, 네. 그다음에 이천, 그다음에 여주양평, 그다음에 포천 가평, 그다음에 동두천 연천 이 정도인데 여기서도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사실은 경기도가 굉장히 민주당세가 더 센 거 같아요.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네. 서울, 인천에 비해서 더 가져올 만한 것 같고 네. 다만 여기 동두천, 연천이 이제 양주랑 네. 같이 합쳐져가지고 가불로 조정이 됐는데 양주 쪽은 이게 이재명 측근인 정성호 의원, 다선 의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져가는 걸로 좀 네. 일단은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인갑을 먼저 볼게요. 해볼 네. 만한 지역 중에 7곳 중에 용인갑. 네. 용인갑엔 민주당 후보가 이상식 후보라는 분이 나왔는데 경찰 출신이고 부산 경찰청장을 지낸 분이세요. 네.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이원모 후보가 나왔는데 네. 이분은 이제 찐윤으로 좀 분류가 됩니다. 예, 대통령 비서실 인사비서관. 네. 그래서 여기는 좀 다른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여론조사 기관들도 그렇고 그래서 네 군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걸 종합한 베이지안 예측을 보면은 민주당 이상식 후보가 46.9, 이원모가 32.2, 그리고 개혁신당 양양자 후보가 여기 나왔는데 4%. 그렇게 되면은 이 양양자 의원의 표심이 어디 갈지 모르지만 그게 국힘 쪽으로 간다고 해도 넉넉하게 일단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오차범위 밖이라 민주당에서 상당히 해볼 만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평택을도 지금 유이동 국힘 현역인데 네. 여기에 맞서서 이병진 민주당 후보가 우세하다는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그 용인갑처럼 예. 이 두 군데는 굉장히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길 만한 곳이고 네. 또 보자면 이제 분당갑 여기 굉장히 지금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안철수, 이광재, 류호정. 가장 최근 여론조사인 한국리서치랑 KBS 3월 18일에서 20일 사이에 한 거 보면은 민주 이광재가 40, 그다음에 국힘 안철수가 45, 류호정이 2 이렇게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오차 범위가 4.4 플러스 마이너스 4.4이기 때문에 근사하네요. 예, 어쨌든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넥스트 리서치에서 한 거 보면은 오히려 여기는 이제 이광재가 45, 안철수가 44 같은 날 조사예요. 류호정 2, 1% 여기가 미세하지만 이광재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그 중요한 점은 예. 이광재 후보가 여기 약간 늦게 결정이 됐잖아요. 예. 공천이. 처음에는 두 자릿수 베이지안이 예측에서는 그 두 자릿수 쪽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급격하게 추세선이 좁혀져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지금 겹전지가 된 거죠. 네. 겹전지가. 그 다음에 또 한 곳 마지막에 볼게요. 이천이에요. 이천. 예. 그 아마 민주당 지지자 사이에서도 지금 여기 좀 주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여기도 원래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송석준 후보와 이제 민주당에서는 엄태준 후보, 국힘은 송석준 후보가 있는데 보니까 데일리 리서치랑 중부일보에서 3월 10일에서 11일 한 거 보면은
민주당 엄태준 44.1, 국힘 송석준 39.9. 네. 여기 민주당 후보가 갑자기 또 앞서는 걸로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이에요. 시점은 2월 말. 이너텍 시스템즈랑 이천신문이 한 거 보면은 여기서는 엄태준 41.4, 송석준이 46.5. 해서 여기서 이제 송석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오지만 그 이후 주사에서는 오히려 엄태준이 뒤집은 걸로 나와서 네. 추세상 이제 민주당 후보가 조금 치고 가는 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제가 보면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국힘이 7곳 했다 그러는데 민주당이 지금 4군데를 조금 더 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은 국민의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는 거의 뭐 괴멸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네. 아까 뭐 호남 제주에서는 0이고 예, 수도권 괴멸하고 하면 영남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간다 하더라도 이게 그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어디까지나 계산 가정하는 거죠. 예. 이따가 국민의힘에서 또 해볼 만한 지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쨌든 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2군데 정도 해볼 만 더 하다. 용산이랑 강남을. 그다음에 경기 인천에서는 인천은 2군데 더 남은 거 다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경기에서도 지금 4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8군데를 더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몇 그렇죠? 석이 되나요?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2020년도에 범야권이 189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8을 더하면 197이 되네요. 근데 아까 200석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도 좀 부족해 보여요. 그렇죠. 3석이 부족해요. 3석이. 예. 이렇게 다 가져간다고 해도. 예.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PK예요. PK. 예, PK에서 이제 민주당의 선전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근데 PK 지금 엊그제 또 그 부산 MBC가 한 여론조사 보니까 뭐 거의 민주당 후보들의 약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일단은 나왔습니다. 예. 일단 해볼 만한 곳을 좀 더 보면은 거기 일단은 그 민주당 의원들 현역이 3분이 계시잖아요. 부산에서는 네네네. 그 저희 울산에 한 분 계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남에도 김해, 가브리랑 양산을 해서 3분, 7분이 계신데 네. 여기 외에 해볼 만한 곳이 부산에서 이제 부산 진갑이나 사상 이런 데가 지금 1~2% 초박빙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울산 그 동구나 뭐 북구마 이런 데 이제 민주당 현역과 그다음에 진보당이나 당인화가 이루어진 곳 이런 데서 이제 한 석을 좀 더 가져온다. 지난번에 한 석이었는데 이번에는 2석으로. 예. 그다음에 그 경남 PK에서는 그 기존의 김해, 가브리랑 양산을 말고 창원 지역, 창원 성산이나 진해 여기에 이제 허성무 전 시장이나 황기철 제독 같은 경우가 지금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예. 여기서 지금 한 5석을 좀 더 가져온다 하면 200석이 넘게 되는 거네요. 예, 지역구만으로.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지금 또 선전하고 있잖아요. 비례. 그럼 지난번보다도 비례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리하면은 지역구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저희가 이제 2020년보다 민주당이 그 서울 수도권 PK에서 13곳을 추가해서 176개를 만약에 가져온다. 예. 그리고 비례는 46석 과반 중에 국민의힘을 그때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19석을 얻었는데 20석 정도로 묶어두고 나머지 26석을 민주당, 뭐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뭐 개혁신당, 뭐 그다음에 뭐 녹색정의당이 뭐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26석을 그러면은 200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202석이 되네요. 예. 이 미션이 달성이 어려울까요? 어떻게? 일단 21대 때 2020년도 선거 때에 민주당이 확보했던 의석수를 그대로 가져오고 거기서 비례대표에서 과반 이상은 가져와야 한다는 게 일단 그 고정 값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200석, 202석 뭐 그 정도 선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가정인데 이게 상황이 또 다르거든요. 국민의힘 그렇죠.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뭐 저점 지역도 말씀하셨고 아까 뭐 대전도 충남, 충북 그쪽도 그때는 뭐 거의 몰아주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또 민심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좀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션 난이도로 치면 굉장히 최고 난이도인 것 같긴 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그러면은
민주당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일 수도 있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 해볼 만한 대상들이 지역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개헌선을 수성하면 방어진을 좀 구축한다는 좀 느낌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여기도 이제 그 2020년에 그 미래통합당 당시 네. 거기가 가져갔던 지역구를 모두 지키고 추가로 그럼 어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냐를 좀 보려고 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용산이나 강남을도 이제 거기가 다시 가져간다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그럼 동작을 같은 경우를 먼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작을 예, 지난번에는 나경원 대 이수진 붙어서 이수진이 가져갔는데 네. 이번에는 나경원 후보가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해볼 만하지 않냐 지난번보다는. 예, 여기가 지금 유상영 전 네, 경찰 출신이죠. 네,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는데 여기가 공천 파동이 있었고 조금 늦게 투입이 되면서 초반에는 나경원 의원이 좀 치고 나가는 모양새가 분명히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추세가 급격하게 그 사이에 좁혀져가지고 5차 범위 내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동훈 위원장 옆에 나경원 그 후보 예. 사진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만큼 이제 거기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가 이제 많이 좀 그러니까 밀려서 그런가요? 밀린다기보다는 어쨌든간에 추격해오고 있으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해볼 만한 지역구 가져와야 되는 데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걸 수도 있죠. 예. 어쨌든간에 베이지안 거기서는 나경원이 그래 조금 앞섭니다. 지금 46.5. 그다음에 유사명이 43.9. 네. 5차 범위 내이기지만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간 국힘에서는 여기 반드시 가져와야 될 지역이긴 해요, 사실. 예. 그다음에 해볼 만한 데가 영등포 을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등포을. 예, 지금 여기가 김민석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데 MBC 출신의 이 박용찬 후보가 국힘에서는 뛰고 있어요. 둘이 리턴 매치입니다. 네. 지난번 선거 때는 그래도 조금 김민석 후보가 여유 있게 이겼어요. 네. 5,500표, 5.9% 차 이겼는데 네. 여기 동네가 좀 재밌는 게 상대적으로 좀 부촌인 여의동이 있고 그다음에 네. 약간 좀 서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길 대림이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의동에서 굉장히 많이 이기고 민주당에서는 신길 대림 쪽에서 많이 이기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이제 승부가 결정이 나는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신길이나 대림 이쪽 민주당 세가 기존 강한 데가 약간 인구가 좀 줄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변수가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 근데 그 또 새로운 미래 신경민 후보가 사실은 여기 이제 출마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도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은 1~2% 내에서 또 갈리기 때문에 네. 신경민 후보가 김민석 후보의 표를 잠식을 할 경우에 어떻게 되냐. 근데 제가 1시 기준으로 저기 선관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후보 등록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신경민 후보가 그 등록을 하면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되는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 표를 잠식할 걸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야권으로 일단 보는 예. 표가 분산된다 이런 측면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최근에 영등포 그 꽃 조사에서도 서울 판세 분석할 때 여기가 국민의힘이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영등포을이 뭐 이게 튈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네. 여기 이제 국민의힘이 좀 해볼 만한 지역으로 하나 넣어놨고 지금 피디님 말씀 주신 게 동작을 영등포을 말씀 주셨는데 예, 맞습니다. 이거는 21대 때 그 국민의힘 입장에선 빼앗긴 지역구를 이번에 되찾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나요? 동작을은 원래 나경원 의원 지역구였고 영등포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민주당 계열이 많이 가져가긴 했어요. 민주당 계열. 예, 그 전에 신경민 의원이 여기 또 재선한 지역구거든요. 또 있습니까? 예, 또 이제 해볼 만한 곳이 양천갑이랑 강동갑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그 양천갑은 황희 의원 민주당, 그다음에 강동갑은 진선미 의원. 네. 여기서 다 이제 재선 3선 하신 분들인데 여기가 이제 그 지역구 여론이 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이제 한강벨트 언저리쯤에 또 걸쳐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 지역구 의원에 대한 평판에 따라서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두 군데가 아직 다 그게 안 나왔어요. 여론조사가. 특히 강동갑 같은 경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야권 지지자 사이에서도 약간의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는.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할 거는 그 동작을과 더불어서 접전으로 나타난 동작갑이 있어요. 네. 여기는 그 저희 민주당에서 김병기 후보가 뛰고 있고 국힘에서는 이제 그 장진영 변호사가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접전으로 좀 흐름으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는 중구 성동을 여기가 이제 민주당 박성준 의원 현역이 있는 곳인데 얼마 전에 이제 국힘에서는 이회훈 의원을
공천을 했어요. 하태경 의원을 물리치고. 근데 여기도 어. 전통적으로 좀 표차가 별로 안 나는 곳이거든요. 이 정부도. 네네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국힘은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곳이고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한 6곳 정도를 네. 조금 더 해볼 수 있다. 네. 그러면은 국힘에서는 그때 8석을 했잖아요. 예. 지난번에 뭐 6석을 더하면 한 14개 정도를 할 수 기대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경기 인천 보면은 사실은 근데 경기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고. 네. 그래서 보면은 국힘에서 크게 가져올 곳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규순 용사라고 하는 이 그 분들이죠. 민주당에서 국힘으로 넘어간 시흥을의 그 김윤식 전 시장이 있어요. 지금 국힘 후보로 나온. 여기가 민주당 그 5선이 조정식 후보의 여론조사상으로는 크게 밀리는 걸로 나오고요. 남양주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 출신 민주당 시장 출신 조광한 후보 지금 국민의힘. 김윤식 후보께서는 그러면 예. 당을 넘어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윤식, 조광한 모두 국힘으로 간 거예요. 민주당에서 다 시장 예. 민주당 시장 출신들인데. 근데 여기 지금 민주당 현역인 김용민 의원한테 또 역시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아까 김영주 의원도 말하고 이상민 의원도 말했지만 네. 이분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소위 이제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분들 전체적으로 힘을 다 못 쓰더라고요. 네. 예,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가져올 곳이 어디일까? 요즘 막 수원 병인이 정인이 뭐 이런 데 언론에서 여론조사 많이 돌리던데 네. 여기도 사실은 조금 지켜보긴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두 곳을 지킨다는 가정에 추가로 뭐 한 연수갑 정도 지금 그 민주당에는 박찬대 의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 정승현 의원 그 후보가 나왔는데 두 분이 이제 리턴 매치인데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걸로 나와서 여기가 전통적으로 또 접전이 벌어지는 곳이고. 예.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좀 한석을 가져간다 하면은 아까 서울 6석에 인천 한석 더하면은 2020년에 대비해서 16석, 2020년에 16석인데 2022년에 여기서는 7석을 더한다고 치면은 22대 국회 2024년 23개 정도? 네. 조금 더 해볼 만할 수 있다. 전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한 20여 석 안팎을 이제 자라있을 때 가져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현재 추세는 그렇게 보는데 조금 더 많이 보는 데도 있어요. 한 30-40개 이상은 그래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평가도 있으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은 제가 대충 꼽은 곳은 한 23곳 정도.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게는 정말 수도권 절반도 못 가져오는데 그 안에서도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얘기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개헌선을 저지하면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최소 의석수를 말하는 거예요. 최소 의석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충청권이랑 이제 영남, 강원권 분위기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쪽 분위기도 좀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충청이 지난번보다는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 해볼 만하다 막 이런 지난번에 얘기가 너무 있어요. 못해가지고. 특히 대전에서 7대0 이거 좀 치명타였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천안갑 여기가 이제 그 민주당 문진석 의원 현역이 있는 데인데 여기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접전을 벌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대전을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구도심이라고 볼 수 있는 뭐 대덕이나 뭐 중구 동구 막 이런데요. 기존에 좀 이겼던데 여기서 한 2석 정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충북 청주에서도 이제 4군데 중에 2대2로 나오더라고요. 최근 그 KBS 한국뉴스서치 여론조사 보면은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는 4대0이었는데 여기서 뭐 한두 석을 좀 추가할 수도 있다. 그러면 한 4-5석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럼 지난번에 민주 20, 그다음에 국민의힘 8이었어요. 충청권 성적이. 이번에 한 16대 12, 뭐 여기까지 좀 이렇게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영남권 같은 경우는 지금 낙동강 전투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현역이 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 중진을 조정해서 배치를 한 거죠.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해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PK에서 7석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이 내줬는데 여기서 한 4석 정도를 다시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한번 이제 가정을 해보면은 그 2020년 때 미래통합당이 지역구에서 84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확실하게 그 국민의힘 성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권성동, 김태호, 홍준표 여기 이제 다
PK, TK, 강릉 분위기 그다음에 윤상현 후보도 이제 인천에서 다시 가져온다고 해서 4석을 치면 88석이잖아요. 예. 예. 이용호 의원은 호남이라 제외했습니다. 예, 88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추가돼 해볼 만한 의석 수도권에서는 아까 좀 7석 정도를 꼽아드렸죠. 네. 예. 그다음에 방금 전 충청권에서 4석을 좀 추가해드렸고 PK에서 3석 하면 14석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역구에서 102석 정도를 만약에 한다. 그다음에 비례에서도 한 20석 정도. 지난번 19석이 한성 들려서 122석이 되는 건데 이게 딱 2016년에 예, 그 당시 새누리당이 얻었던 의석수랑 똑같습니다. 122석. 네. 예, 이게 이제 그 아마 좀 방어선이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게 범위가 구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저기 대선은 1대1 대결이기 때문에 네. 다 먹기 게임이잖아요. 근데 총선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선거긴 하지만 지역구별 그다음 지역별로 워낙 변수가 많고 그 1, 2% 안에 갈라지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는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예. 말씀하셨던 200석의 의미가 그 개헌이랑 예. 그 저기 탄핵 그 선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00석을 사수하면 개헌도 막고 탄핵도 막을 수 있는 저지선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석이냐, 110석이냐, 120석이냐 또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네. 좋겠지만 예. 최소 100석 이상은 받아야 우리가 이 윤석열 정권이 계속 그 임기가 진행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뭐 이제 그렇게 막판에 가면 호소를 할 수 있겠죠. 약간 엄살일 수도 있고 이거보단 더 많이 얻을 거라고 많이들 지금 평론가들은 또 전망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네. 그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이 국힘 지지자들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의석수를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많을수록 좋겠죠. 예, 왜냐하면 근데 정권 심판이 프레임이라고 하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국힘이 어쨌든 간에 2016년에도 122석을 했고 지난번에는 이제 역대급 참패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저기 미래통합당 기준으로만 하면 이제 103석밖에 못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리고 그 수도권에서 성적을 계속 못 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얼마나 좀 만회를 하느냐 반전을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게 103석 기준으로 놓고 보면 예. 이게 4년 전과 현재 기준에서는 여권이 더 불리한 건 맞잖아요. 지금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야권이 단합하고 있고 물론 다양한 당이 있지만 정권을 향한 좀 구도 자체가 일단은 좀 1대1 구도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정부 어쨌든 간에 당시 민주당이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 유권자들의 이 표심이 확 쏠린 부분이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정권 심판론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를 많이 보낼 만큼의 이 강도가 있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조국 혁신당이 조금 만들어낸 부분은 있고 다만 이제 그 여기 조금 지금부터는 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표율이 중요하다. 투표율. 예. 예.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당이 유리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6070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도가 강한 그 노년층 세대는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이 강세라고 할 수 있는 40대부터 이제 50대까지는 그보다는 투표 강도가 조금 지지율이 낮기 그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이분들을 얼마나 나오게 하느냐. 그다음에 2030도 사실은 예전처럼 민주당 막 지지하진 않아요 사실. 예. 그렇지만 박빙 우세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어쨌든간에 젊은층도 끌어내야 되는 요인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야권 기준으로 희망적인 신호는 뭐냐? 지금 선거가 굉장히 이길 것 같잖아요. 뭔가 여론조사도 잘 나오고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이 바람도 만들어내고 하니까 야권층에서는 좀 투표를 하고 싶어 하게끔 하는 구도와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은 돼 있다. 60%가 넘으면 뭐 이긴다는 얘기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석을 그럼 우리 현정사에서 넘긴 적이 있느냐. 어떤 당이든. 일당이. 예. 제가 과거까지는 조사를 못했고 그나마 그래도 21세기 이후로 한번 보자면은 2008년에 범 보수가 좀 넘겼다고는 봐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나요? 2008년 네. 그렇죠. 한나라당 노무현 대통령이 끝난 2007년 정동영이 대선에서 530만 표 차 역대급
패배를 하고 2008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역대급 참패를 했죠. 81석밖에 못 가져갔거든요. 근데 한나라당이 그때 153석밖에 못 했어요. 근데 200석이 한참 미달하는 것 같지만 별로였죠. 친박연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회창 총재가 이끄는 그 자유선진당이 있었습니다. 거기 두 개가 32석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무소속 계열들이 있거든요. 무소속이 그 선거에서는 굉장히 많이 당선이 됐는데 이래저래 다 더해 보면은 범보수가 202석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범야권 당시에 그때 민주당 여권 아니었나요? 그때 MB 정부 때 아니었습니까? 네, MB 정부 여권. 예.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의 야권, 민주당 창조한국당이 있었고요, 문국현. 그다음에 민주노동당 해도 100석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네. 이제 선거 기간이 19일 남았는데 뭐 양당 모두 어쨌거나 그 충분히 이제 당을 홍보하면서 이제 뭐 할 텐데 투표율을 가장 끌어올리는 게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이 될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어쨌거나 자신들의 진영의 입장에서 많이 투표를 해야 본인들이 더 많은 그 후보들을 당선시키는 거니까요. 그런 전략을 많이 세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 지지자들이 얼마나 좀 결집하느냐 이건 되게 중요하죠. 결집이. 근데 양쪽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그 진영 간 대결 구도가 거의 극단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양측이 다 결집을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결집은 보수가 좀 앞서서 했죠.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하면서 굉장히 지지율을 많이 얻었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사실 이제 공천을 하면서 약간 좀 이완됐다가 조국 혁신당의 등장으로 그게 확 뭉친 감이 있어서 그걸 봐야 되겠죠. 이제 야권 입장에서 어쨌든 간에 그 전보다는 좀 투표할 요인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뭐 막말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중요한 이슈 같은 것들 요즘 뭐 이종석 그 호주 대사건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장기화되면 좀 불리한 부분이 클 거. 양쪽 모두 그건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막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돌발 변수, 돌발 리스크 관리를 어디가 좀 또 안전하게 안정감 있게 가져가느냐 뭐 이런 거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범야권 200석 시나리오 여론 M을 토대로 지역별 계산을 해드렸고요. 어디까지나 현재 판세를 놓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소개한 정확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판일른 PD, 송교 PD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